배당을 30% 네. 해준다고요? 네. 어마어마해요. 네. 당해 이익의 30% 무조건 30%. 배당하게 네. 해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진짜 자본주의예요, 사실. 그렇죠. 자본주의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자본주의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도 하고 있고요. 그게 네. 뭐 승수 효과, 레버리지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이걸 인하를 할까요? 효과가 있건 없건. 지금 우리가 LPR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1년 금리가 지금 4% 정도 돼요. 네. 4%. 네. 5년 금리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 4%면 좀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미국하고 중국 빼고 일본으로 시작해서 유럽 대부분가 제로 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란 건 파이낸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거는 왜냐면 금리라는 게 시간이 비용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간이 비용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이건 경제학으로 안 맞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세계가 잘 돌아갔잖아. 네. 일본 잘 돌아가고 있잖아. 이런데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나 유럽의 마이너스한 국가들이 그 연금의 돈을 걔네들이 운영을 미국을 통해 하는 거예요. 네. 걔네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마이너스를 갈 확률 높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국도 마이너스를 간다. 네. 이러면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근데 지금 미국이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이번에 쓴 이 통화 정책은 전 세계에는 재앙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또 터지면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간다 선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재앙이에요. 왜냐면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고 세계 경제에는. 네. 네. 미국이 그나마 지금까지도 플러스 금리였기 때문에 한국의 국부펀드나 중국의 유럽에 저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돌리고 이랬는데 저기가 마이너스로 가보면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럼 중국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중국이 지금 4%잖아요. 네. 그럼 0까지 4% 공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뼈 아픈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통화정책 줄어쓰는 바람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지금 감느라고 네. 아직도 헐떡임에 있는 이유가 네. 그때 대량의 부실부채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통화정책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이 상황이에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네. 미국처럼 팍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지만 한마디로 지금 세계가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죠. 근데 또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0% 제로 금리를 하더라도 네. 디플레이션이죠. 실질 금리는 플러스에 남아있지. 그럴 수가 있죠. 네. 실질 금리는. 근데 네. 뭐 일본이 그 경우죠. 그것도 나쁜 거죠. 네. 진짜 좋은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네.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데 네. 실질 금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네. 전 세계가 다 동력이 네. 들어가면 네. 정말 미중유의 어떤 사건이죠. 저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처음 본 역사 이래 자본주의가 돌아간 네. 일에 처음 발생한 일이죠. 그러면 완전히 예측 불가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지금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 세계 과잉이 다 클리닝하고 다시 시작이 네. 가야죠. 네. 저는 중국에 만약 투자를 한다면 네. 가장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설이 무엇이냐가 네. 저는 그런 고민을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 다른 정부 대비 네. 그러니까 롱텀 플래닝을 하고자 하고 네. 롱텀 플래닝에 맞는 관료들을 데리고 있고 다른 국가 대비 그래서 몇 개의 위기에 되게 돌발적인 대응을 안 해도 된다. 통제도 할 수 있거니와 뭐 10년짜리 계책 같은 걸 막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잘하면 저게 굉장히 좋은 수가 되겠다. 왜냐면 국내를 보면은 네. 모든 정책이 되게 짧잖아요. 네. 보고 있는 그렇죠. 그 지평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짧은데 중국은 어쨌든 50년, 70년 그렇죠. 후를 계획하는 것이 네. 나중에 따지고 ROI로 네. 돌아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저희 전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불가사의한 몇 개 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전 관료주의고 네. 한국처럼 이렇게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 나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중국이 저렇게 고속으로 성장했냐를 보면 중국이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네. 31개 성시가 있다란 말 뭐냐면 31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31명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이 시진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31명이 다 똑똑한데 시진핑이 누가 되겠어요? 네. 잘하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1명 경쟁시키는 게 네. 뭘로 했냐면 과거에 GDP로 한 거예요. 네. 31명이 쟤네 GDP를 성장시키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오늘의 중국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 31명이 꼭 다 시진핑이 데리고 열심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는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네. 기업 경영인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북경시 당서기가
실제 당서기가 아니라 CEO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북경시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중에 10% 내가 갖고 간다. 네. 그 갖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공무원 월급만 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관직도 올라가겠지만 네. 그 성장에 따른 많은 것들이 내 호주머니에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오늘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 스토리가 2012년에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네. 2012년에 시진핑이 올라 제일 먼저 한 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면 반부패예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네. 왜 했는지는 네. 반부패한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네가 투자를 잘못한 거 있잖아. 과거에는 어쨌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아무 책임을 안 물어요. 네. 지금 전진이 그 사태 벌어졌어요. 네. 전진이 원래 누가냐면 따이샹롱이라고 중국 인민은행장이 네. 전진에 가서 당서기를 했는데 네. 가서 그냥 자기 인민은행장 하는 습관대로 통합 정책 펴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따이샹롱이 거기 딱 떠나니까 전진이 망해버린 거예요. 부실 투자가 대부분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전진이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진핑이 올라와서 네 임기 내 했던 잘못된 거는 네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라. 이러니까 무슨 사태 벌어졌냐면 이 31명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업가 정신을 잃은 거네요. 이런 저게. 거예요. 이전 이런 거. 월급은 요만한 거예요. 네. 근데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네. 월급이 똑같은 게 들어오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 혹시 그 중에 하나 잘못된 투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2011년 때 지금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면 네. 2010년 3분기에 10.4를 찍고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져요. 네. 근데 그 GDP 이전에 모든 역대 주석들을 10년씩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은 다 이렇게 클라이막스 찍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시진핑은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기만 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요즘에 그런 말이 후진터가 정말 똑똑한 거 아니냐. 네. 후진터는 10년 하는 기간에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별로 한계 없이 나갔어요. 네. 그때는 뒤에 짱저민이 있어서 네.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러는데 네. 지금 요즘에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어쩌면 후진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대가 그때였어요. 부패를 적당히 용인해 줌으로써 그렇죠. 스톡옵션 제도를 만들어줬던. 그렇죠. 그 스톡옵션이 기업가들한테도 있었지만 네. 국유 기업가들, 네. 국유 기업의 이사장, 이 관료에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시진핑 시대에는 그게 지금 없어버려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10년 하잖아요. 북경시에 내가 시장으로 왔어요. 네. 혹은 서기로 왔어요. 그럼 네. 10년 보고 활동하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자기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투자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5G 투자. 네. 지금은 돈은 못 벌어도 네. 지금 투자를 확 하면 언젠가 나올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엄청 쫄리면서 투자를 했다가 누가 그걸 영광을 보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영광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월급 똑같은 거 받으면서 그게 잘 되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네. 혹시 잘못되면 책임 내가 다 지고 재밌네요. 잘 되면 뒤에 오는 사람 다 네. 갖고 가고 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게 옛날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의 엄청난 엔진이었는데 네. 그게 2012년 이후로 먹히지 않게 된 거죠. 역사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 2기부터 변해버려요. 네. 2기는. 네. 5년 끝났잖아요. 2012에 17년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2022년까지 또 5년이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2기는 반부패를 안 해요. 네. 관료들이 일을 안 하니까. 네. 안 하기 시작해요. 그 네. 반부패 말이 없어져요. 네. 어쨌든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그 책을 묻는다라는 네. 게. 예. 제가 실제 중국에 투자 하나 인수합병하다가 마지막에 당서기가 사인을 안 해서 못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딱 이 케이스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네. 눈여겨볼 만한 케이스네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네. 사실 공무원들이 부패도 있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국회도 나가고 네. 국회 나가서 또 이렇게 뭔가 굉장한 명예와 뭔가를 다른 얻겠다 것들 했는데, 예. 오는 게 있잖아요. 좀 점점 투명해지면서 네. 공무원들이 다 업사이드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네. 다운사이드만 항상 생각하는 체제로 가고 있어요. 네. 가면 갈수록. 네. 우리가 부패를 조장할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싱가포르이 네.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독재주의. 근데 왜 싱가포르이 그래도 그나마 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냐? 네. 사실 그 리광요 그 가족의 청렴이 네. 바탕이 돼서 나라가 네. 잘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마음 먹고 부패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완전한 지배구조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걔도 공무원들이 그런 사태가 별로 없냐? 네. 공무원들이 월급을 확 올려준 거예요. 네. 공무원 있는 내내 공무원 월급으로 평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보장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부패를 했을 때 잃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패의 대가가 커지면 네. 사람들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공무원들 월급이 너무 낮는 거예요. 너무 낮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인센티브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네. 이게 사회에 아주 지혜로운 구조를 짜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실한 사람을 뽑고 똑똑한 사람, 그다음 그 사람한테는 확실한 돈을 주는 게 그쵸. 그게 진짜 자본주의예요, 사실. 그쵸. 자본주의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말은 자본주의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 같습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보면 사실 불투명성이 되게 많아요. 이 지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은행주가 너무 많아서 네. 투자하기 힘든 면도 있고, 그런데 중국을 대변하는 지수, 투자 지수가 있다라면, 네. 주가 지수가 있다라면 네.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나요? 그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차이나 컨셉에 투자를 네.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중국 주식 관련 헤지 펀드 상품이 제일 많은 게 싱가포르예요. 아, 네. 근데 싱가포르가 주로 쓰는 지수가 상해 종합지수 50개 종목이 있어요. 네. 주로 우량주 블루칩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심천에는 썬정 100이 있어요. 네. 이건 걔가 그때그때 제일 좋은 주식 100개 골라서 지수화한 거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쌍종 우스라는 거고, 중국에 또 기관 투자가도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네. 근데 중국의 상해 시장하고 심천 시장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 상해 주가 지수는 50이든 뭐 종합 주가 지수든 우리한테 주는 인포메이션 시사점이 뭐냐면 상해는 80 이상의 국유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유기업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부의 의사가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상해 시장에서 내 돈 벌려면 중국 당국의 흐름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럼 내가 판단해야 돼. 내 중국 당국 흐름을 잘 이룰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 있냐. 그 다음에 심천은 달라요. 심천은 주로 벤처기업, 네. 그래도 새로운 산업, 네. 배당도 많이 주는 이런 신생기업들이 많아요. 네. 사실 주기가 힘든데 네. 두 개 시장이거든요. 네. 중소기업 시장하고 벤처기업 시장이 있어요. 그게 네. 자스닥, 한국식으로 하면 자스닥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있고 중소기업판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상해처럼 대형 국유기업이 아닌. 네. 근데 그때 그래도 핫 트렌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잘 읽냐가 첫째 중요하고요. 근데 중국은 어차피 공산당 국가잖아요. 네. 그래 모두 앞장서서 달리는 애들은 국유기업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국유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애들은 공산당이 망하지 않은 한은 망하지 네. 않게 할 네. 거예요. 네. 이런 주식들. 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옛날에 개당을 안 했어요. 2%밖에 안 했어요. 네. 지금 30%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보다 나아요. 배당을 30% 네. 해준다고요? 네. 당해 이익의 30% 무조건 30%. 배당하게 네, 해요. 네, 네.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 배당 수익률 5% 넘어요. 네. 예금보다 훨씬 나아요. 사람들 몰라서 네, 그렇지 네. 중국 주식 저거 하나 사놓는 게 훨씬 네. 나아요. 네. 예금하는 것보다. 네.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몇 개.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좋아요. 예. 지금 이런 주식이 잘했어요. 막 3분의 1 떨어졌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비주, 소비주에서 1등 시장 점유율, 네. 그리고 기술주에서 네. 또 선도 기술 특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네. 애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딱 하니까 네. 한국은 지금 법 때문에 원격 1호 불법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중국은 네. 원격 1호로 보는 환자가 3억 명이에요. 네. 이런 애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알았잖아요. 사람 간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이런 애들이 훨씬 커요. 얘네는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작년에는 거기는 엄청. 그 의사들이 원격으로 제가 매년마다 방문하는데 자기 보유 의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부족하잖아. 과별로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얼마 보면 얼마 준다 이렇게 계약해서 제일 저기 잘하는 의사 플랫폼으로? 예,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해요. 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네. 이뤄지다가 지금 얘기가 싹 사라졌죠. 네. 코로나 때문에 1차 합의 이후에 이제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통화했어요. 네. 그때는 미국이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네. 아 심각하냐 내내 우리가 네. 지원해 주겠다. 네. 뭐 의료진도 파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1단계 합의하는 데서 어려움 말해라. 네. 위해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랬더니 시진핑이 우리는 할 수 있다. 합의한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근데 지금 2단계 합의안은 원래 바로 한다고 했거든요. 협상을. 네. 근데 그게 스톱이 된 거죠. 네. 트럼프는 딱 2단계까지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2단계에서 끝나겠다는데 2단계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미션 임포서블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합의 안 되게 다 2단계에 있어요. 네. 코로나 없어도 네. 2단계는 이런 상황이 없어도 네. 합의하기 힘들어요. 아하. 그게 왜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공산당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네. 시진핑 지도부는 할 얘기가 없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중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저도 몇 번 돌려볼 것 같아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 다음에 하죠. 뭐. 다음에 네. 또 시간 한번 내주시면 네. 네. 시청자들이 질문이랑 섞어서 네.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